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학개론 제19강 시간으로서 개발부지 선정 제2편 부동산학 강론의 제2장 부동산 시장론 입지 및 공간구조론의 개발부지 선정 소단어 구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첫째 공장부지의 선정 단계, 두 번째 체크리스트, 세 번째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 단계, 네 번째 대상 부지 분석 방법, 그리고 다섯 번째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발 부지 선정에 있어서 입지 결정 3단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때 입지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결정을 하게 되죠. 입지 결정. 요 3단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시장. 자, 내가 물건을 뭘 팔려고 그러면 그 시장이 어딘지 결정을 해야겠죠. 무슨 물건을 팔 건지 상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시장을 결정하면 그리고 내가 팔고자 하는 지역, 그 다음에 지역을 결정을 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팔 것인지 해당 지역, 그리고 그 지역을 결정을 했으면 최종적으로 어디를 결정한다? 그렇죠. 지점. 자, 어느 지점 정확히 사실 이 지점을 결정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두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시장이 범위가 넓고 지역은 범위가 좀 중범위. 최종적으로 소 지점이 바로 자기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위치를 말합니다. 자, 입지 결정 3단계. 이게 기본이고, 그럼 첫 번째 공장 부지는 어떠한 선정 단계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공장 부지 선정 단계는 첫 번째 총 4가지 단계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체크리스트 조사 단계입니다. 자, 여기 체크리스트 나오는데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체크리스트. 자, 영어죠. 체크. 어떤 항목을 체크하는 겁니다. 점검한다는 얘기죠. 항목 점검. 리스트는 글자의 도표의 도표. 표를 만들어서 체크를 한답니다. 또는 점검할 도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체크리스트를 먼저 조사를 하고 그 두 번째 체크리스트 조사가 끝나면 두 번째는 조사 지역. 자, 자기가 여기 지역 나오죠. 조사 지역. 이 조사 지역의 범위를 결정을 합니다. 범위 결정. 그럼 세 번째는 가능한 부지. 자, 가능한 부지를 조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대안 부지를 추천을 합니다. 대안 부지. 최종 들어가려는 곳이죠. 자, 추천. 그리고 가만히 보면 체크리스트 조사할 때 시장을 조사하는 겁니다. 크게 봤을 때. 조사 지역 범위를 결정할 때는 이 지역을 결정한다고 보면 되고, 가능 부지하고 대안 부지 이거는 지점을 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봤을 때. 먼저 체크리스트 조사는 대상 공장, 지금 내가 만들고자 하는 공장을 말합니다. 대상 공장이 필요로 하는 특성을 망라한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걸 작성을 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해당되는 체크리스트를 계속 조사를 해 나가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체크리스트에 근거해서 조사 지역 범위를 결정합니다. 객관적인 준거 기준을 적용해서 부지 탐색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결정을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이 공장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그 조사 지역을 범위를 결정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가능한 부지, 즉 입지 가능한 부지를 실제로 탐색하고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안 부지의 추천은 가능한 부지 중에서 3, 4개의 유력한 부지를 최고 관리자가 최종 결정을 하도록 추천하는 겁니다. 최고 결정권자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4가지 순서에 의해서 공장 부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체크리스트. 자,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 자, 우리 체크리스트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두 번째, 이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체크리스트에 들어갈 사항은 크게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자, 체크리스트에 들어갈 거 필요 공간의 크기, 높이, 그리고 건물 형태, 대지 면적, 건물 면적, 토양 조건들입니다. 자, 방금 말한 대로 필요 공간. 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간이 있을 겁니다. 이 필요 공간의 크기, 그리고 높이,
건물 형태.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내가 무엇을 필요하는지,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자, 두 번째는 편의시설 또는 편익시설이라고도 합니다. 자, 편익시설. 하수도, 상수도, 전기, 연료, 뭐 이런 것들 말하죠. 그런 것들의 질과 양을 말합니다. 어떤 것들이, 상수도 시설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하수도는 있는지, 그리고 전기시설, 연료, 공급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자, 세 번째는 철도, 도로, 수로, 항공교통에 대한 접근성. 자, 이거 교통이죠, 교통. 교통 접근성을 말하는 겁니다. 접근성. 첨단 산업 같은 거, IT 산업 같은 거는 주로 공항 근처에 입지를 합니다. 왜? 수입과 수출이 자유로워하기 때문에. 시멘트 같은 경우는 원료 지향하지 않습니까? 원료를 캐기 쉬운 것. 그런 거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교통. 자, 뭐, 항구가 가까운지, 원유 같은 경우 수입할 때는 항구가 가까워야겠죠. 그런 교통 접근성을 보는 거고, 마지막으로 뭘 보냐? 법이죠. 법에서 어떤 규제를 하는가? 법적 규제와 건축 비용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법적인 부분하고 비용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하나씩 다 조사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3.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적 단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 단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장용 부동산, 상업용이죠. 매장이니까 물건을 파는 곳을 말합니다. 자, 매장용 부동산에 자기가 입지를 한다고 생각할 때 첫 번째로 5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로 기존 부지를 분석합니다. 기존 부지를 분석을 하고, 두 번째는 기존 부지를 중심으로 한 그 인근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을 분석합니다. 지역 분석. 도시 규모가 조그만 도시일 때는 이건 도시 분석도 가능합니다. 도시 분석. 뭐 서울이나 인천, 부산 이런 대도시 경우에는 도시 전체를 분석할 수는 없죠. 뭐 신도시라든가 이런 소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역 분석이 끝나면 범위를 좁힙니다. 자, 바로 내가 들어가서 하려는 그 부지 주변을 말하는 것이죠. 근린 분석이라고 합니다. 근린 분석. 그 주변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범위를 좁힙니다. 바로 대상 근린 지역입니다. 대상 근린 지역을 분석을 합니다. 자, 즉 자기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부지 주변에 배후지는 어떤지, 유동인구는 어떻게 되고 교통은 어떻게 되고, 그런 걸 구체적으로 분석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런 앞에 4가지 단계가 다 끝나면 5번째는 대상 부지를 선정합니다. 대상 부지 선정. 자, 매장용 부동산에서는 주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쯤에서 내가 하겠다 하기 때문에 첫 번째 기존 부지가 어느 정도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유동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다 이걸 분석한 다음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업종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역 분석, 시장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근린, 대상 근린 지역 분석을 하고 최종적으로 지점 분석을 해서 선정을 해서 들어갑니다. 즉 입지 결정 단계의 3단계하고 거의 유사하게 다 들어갑니다. 자,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 단계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그러면 자, 공장도 선정을 했고, 우리가 아까 1번 공장 부지의 선정 단계를 통해서, 두 번째는 지금 방금 또 상업용, 자, 매장용 부동산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상 부지를 선정을 했으면 이렇게 선정된 대상 부지 또는 대안 부지라고도 합니다. 이 부지의 분석 방법,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2가지가 있죠.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가능 매상고. 자, 우리가 5번에서 배울 겁니다. 가능 매상고. 그리고 추계 방법이 있고,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 2번째는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체크리스트예요, 체크리스트. 자,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는 주로 주변 여건하고 관련해서 체크할 사항을 쭉 리스트, 목록으로 쭉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빼먹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씩 꼼꼼하게 점검해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체크리스트는 무척 중요합니다. 이거는 주거용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가 돼서
중개 대상으로 중개할 때 특히 뭐 주택을 매매한다든가 할 때 확인 설명서 작성하죠. 그 확인 설명서가 체크리스트예요. 구체적으로 법적인 부분, 소유권이라든가 뭐 처당권이라든가 그리고 그 해당 건물의 도배 상태라든가 벽면 상태, 그 아파트 같은 경우 뭐 주차장이라든가 입지 여건, 주변 학교라든가 다 체크한 리스트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장이든 매장용이든 주택용이든 다 체크리스트에 의거해서 그 체크리스트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인터넷을 들어가서도 확인할 수도 있고 뭐 책을 사서 본다든가 해서 볼 수도 있죠. 자, 이런 체크리스트. 자, 그리고 이 가능매상고는 뭐냐? 이건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 지금 가능매상고 지금 매장용 부동산을 얘기하는 건데 가능매상고 자 5번 지금 공부하려는 게 이제 5번입니다. 자, 가능매상고 추계 방법. 글자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무조건 여러분들 공부할 때 암기하려고 그러는데 암기는 우리 교재 만화공인중개를 여러분들이 최소한 9번 정도 보면 저절로 외워져요. 그러니까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이 이용원 교수님 얘기 듣고 이해를 자꾸 하려고 하십시오. 이해를 하다 보면 암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됩니다. 자, 가능한 그 뜻이야. 가능한 앞으로 얼마나 가능한지. 매상고 매상 물건을 팔 수 있는 상행이죠. 매상고 자 얼마나 팔 수 있을까? 가능한 매상고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뭐 100만원어치 팔지 300만원어치 팔지 하루에 10개를 팔지 100개를 팔지 그 가능한 매상이 가능한 범위 그거를 추측해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거 없어요. 앞머리 글자 딴 겁니다. 추측해서 계산하는 방법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능매상고 추계 방법도 크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비율법. 자, 비율법. 어떤 비율 곱해준다는 얘기죠. 곱하거나 나누는 겁니다. 비율법이라는 거는. 두 번째는 유추법입니다. 유추법. 자, 유추법은 기존에 있는 것을 보고 유추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배운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추법. 세 번째는 중력 모형입니다. 중력 모형. 어떤 모형인데 이름에 중력자가 들어가 있어요. 자, 중력 모형. 네 번째는 수학이 들어갑니다. 회귀 분석이에요. 회귀 분석. 자, 이 4가지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자, 순서대로 쓰이는 거예요. 그럼 비율법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비율법이라는 거는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대상 점포가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거래 지역의 총 지출 가능액에 곱하여 대상 점포의 가능 매상고를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신속하고 비용은 저렴하고 이 비율법에 의하면 비율법은 빠르고 돈이 얼마 안 들어가요. 그리고 정확도는 좀 떨어집니다. 단점으로서.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부지가 이렇게 큰데 그 중에 내가 입점하려고 하는 지역은 여기입니다. 자, 전체 지역을 100이라고 봤을 때 100%라고 봤을 때 내가 지금 들어가주는 게 10%라고 쳐봅시다. 자, 내가 들어가는 게 10%입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게 내가 지금 10이니까 거래 지역 이 대상 부지의 전체 총 매출이 한 달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한 달을 기준으로 통 크게 10억이라고 하면 그럼 내가 들어간 곳이 10%니까 이 10억에다가 10% 곱하는 겁니다. 10%. 그러면 0.1이니까 1억이 되겠죠. 즉 가능매상고 비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단순화 계산하면 대략 1억이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자, 빠르죠. 대신 신속하고 비용도 저렴한데 문제는 근거가 좀 빈약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유추법은 유추하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유추, 글자 그대로. 유사 점포 또는 다른 점포의 자료를 이용하여 가능매상고를 추계하는 겁니다. 자, 내가 입지하려는 지역이 여기인데 유추하는 건데 그 이와 유사한 지역, 다른 어떤 지역이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뭐 배우지라든가 유동인구라든가 판매율이라든가 이런 게 비슷한데 거기에 판매되는 게 월 매출이 뭐 1억이야. 그러면 이걸 보고 대략 여기에 1억인데 여기보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을 100%라고 봤을 때 이 지역의 유동인구가 80% 종합적으로 80%라면
아 1억이니까 1억에 80%, 8억 이렇게 유추를 하는 겁니다. 유추. 다른 지역을 갖고. 그러니까 유사한 점포 또는 다른 점포의 자료를 이용해서 가능 매상고를 추측하여 계산하는 게 바로 유추법입니다. 비율법은 직접 자기 해당 대상 부지를 갖고 하는 거고. 자, 중력 모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중력 모형. 중력 모형은 이거 하나의 모형이에요. 수학화해서 어떤 공식을 갖고 모형을 만든 건데, 만류인력의 법칙을 원용. 원용이라는 거는 우리 민법에서 나오죠. 어떠한 것을 따서 사용하는 겁니다. 빌려와서 사용하는 거를 원용이라고 합니다. 원용. 원용해서 가능 매상고를 산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정 이미지 개수로 매상고 차이를 조정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수정 이미지 개수. 중력 모형 그러면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수정 이미지 개수. 자, 개수 그러면 벌써 수학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수정 이미지 개수라는 거를 꼭 암기를 좀 해주세요. 이런 거는. 수정 이미지 개수란 개별 점포의 실제 매상고와 이론적 매상고 간의 차이를 말한다. 이 개수를 이용해서 가능 매상고를 추계하는 것이 바로 중력 모형입니다. 중력 모형. 자, 이제 회귀 분석은 수학적인 공식을 갖고 하는 겁니다. 즉 수학 회귀 분석은 y 이꼴 ax1 하나만 있으면 단순 회귀 분석이에요. 자, 독립변수가 하나고, 자, 독립변수, 종속변수라고 하죠. 결과를. 종속변수는 늘 하나밖에 없죠. 근데 이 종속변수는 주로 매상고예요. 매상고.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얼마나 매상이 나올 것인가. 매상고가 독립변수면 종속변수라면 독립변수가 하나면 단순 회귀 분석. 근데 독립변수가 두 개야. x가 두 개 이상 되면 cx3. 이 개수들입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개수. x1, x2, x3 이게 점점점 계속 나가면 이건 다중 회귀 분석이 돼요. 자, 회귀 분석은 뭐냐면 종속변수를 가능 매상고를 두고 그거에 영향을 준 거. 예를 들어서 배우지 크기, 그리고 점포의 면적, 유동인구 수, 물건을 팔 수 있는 시간, dx4가 되겠죠. 점점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변수를 넣어서 수식화해서 가능 매상고를 추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귀 분석이 제일 복잡하죠. 지금 공부한 것 중에. 복잡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죠. 왜 본인이 못하고 맡겨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회귀 분석을 하려면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구체적인 시장 조사를 해야 돼요. 해서 그 데이터를 갖고 뽑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정확한데 비율법은 정확하진 않아도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이건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하죠. 그럼 그대로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간이 걸려요. 대신 정확하죠. 그러나 비용은 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비율법, 유추법, 중력모형, 회귀 분석 특징만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제19강 시간으로서 개발부지 선정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공장부지의 선정 단계를 공부를 했고, 두 번째 체크리스트, 세 번째 매장용 부동산 부지 선정, 네 번째 대상부지 또는 대안부지의 분석 방법, 두 개죠.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 체크리스트. 자, 체크리스트는 앞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좀 했고, 다섯 번째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 가능한 매상이 얼마나 되는지 추측하여 계산하는 방법 해갖고 네 가지 비율법, 유추법, 중력모형, 회귀 분석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